네, 자 그러면 강포도 농사는 어떤 거냐? 잠깐 간략하게 강포도 농사 방법. 네, 제가 강포도라고 했죠. 제 사이트가 강포도.com이고요. 네, 강포도 농사. 제가 개발한 농사 방법이기 때문에 강포도 농법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부부 노동력 가지고 3,000평 이상 관리할 수 있다. 사람 쓰지 않고. 네, 지금까지 들어가는 인력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어떤 포도를 갖다 줘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보자가 더 잘해. 왜? 시킨 대로 하니까. 관행 농사 방법과 굉장히 농사 방법이 달라서 관행 농사 방법, 기존의 농사 방법을 1년 정도 배운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강의했는데 기존의 농사를 1년 이상 배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제가 1%도 안 됩니다. 1%. 근데 아무것도 농사 모르고 저한테 와서 배워서 농사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99% 결정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농사 방법이에요. 30년 이상. 저는 아직 30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을 썼지만 지금 현재 25년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포도나무 볼 때 지금 현재 볼 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포도나무를 볼 때 이제 시작이다. 그 다음에 한 교육생이 이제 저 농법에 이제 배우게 되면 한 4, 5년간 계속해서 반복하는 현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포도 송이를 보면요. 본송이가 있고 어깨송이라는 게 있어요. 저걸 또 육손이라고도 하고 어깨송이라고도 하죠. 근데 다른 과일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다른 과일은 저기는 꽃송이에요. 포도가 아니라 꽃송이인데 꽃이 피기 전이에요. 저기 지금. 저 몽글몽글한 걸 저 하나리 포도 하나리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꽃이 피어서 포도 하나리 되는 겁니다. 왜? 저 어깨송이 육손이를 가지고 나무의 수세를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저게 어떤 수세? 이 순의 성장을 통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걸 찾아냈죠. 그래서 저 나와 있는 요 밑으로 나와 있는 요 육손이 또는 어깨송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세력을 통제해서 포도나무에 입술을 맞춰서 꽃이 피게 하면 지가 알아서 상품성 있는 포도가 돼요. 포도 한 송이가 보통 꽃이 350개에서 한 500개 꽃이 핍니다. 저 알 하나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게 한 500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몇 개가 남아야 되냐? 65개에서 한 85개 정도만 남아야 그게 알속기 안 하고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포도 꽃이 피고 나서 그렇게 딱 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통해서. 자, 꽃이 피어요. 지금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자, 기존의 농사는요. 자, 이렇게 이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저거는요. 반절 이상 빼내야 됩니다. 저기 잘 된 게 아니에요. 저거는 현재 저기에 알이 몇 개 붙었냐? 한 150개 정도 붙었어요. 150개. 그럼 150개에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65개에서 85개짜리 만들어야 돼. 그럼 그게 알속기예요. 그게. 저 송이마다 모든 송이를 다 만져야 돼. 그런데 저는 여기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지가 알아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속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지가 알아서 꽃이 피어서 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되니까 알속기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물론 이제 저기서 필요한 거 몇 개 매달 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 송이 모양을 다듬다 보면.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농사 방법으로 농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렵죠. 왜? 가지마다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그러니까 좀 어쨌든 저걸 배워놓으면 정말 쉬운 농사, 손이 가지 않는 농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알속기 안 하고 꽃이 아까 피었던 게 이렇게 알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이제 익은 거죠. 그러니까 알속기 하는 작법을 안 하고 포도 관리해서 포도가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게 이제 강포도 농법이에요. 관행의 농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측개처럼 한 150개 붙어요. 그럼 그 다시 4,070여 개로 알속기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인 농사고, 저는 꽃 피고 바로 오른쪽에처럼 저렇게 수정이 되어가는 방법을 농사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기존의 농사는요, 포도 송이가 있어요. 송이가 2개가 붙었는데, 송이 다음부터 이파리가 3번부터죠. 그러니까 3, 4, 5, 6, 7, 8, 100개예요. 6개. 자, 송이 다음에 이파리 6장 정도 놔두고, 옆에 나와 있는 곁순, 넝쿨순, 이거 다 따버려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요.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자, 포도는 다른 과일과 달라서 꽃 피고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랬죠. 꽃 피고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하고 찾은 방법이 저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농사 지었죠. 그런데 너무 알 섞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 섞기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자, 겨순, 넝쿨순 아무것도 안 따요. 자, 끝순도 안 잘라요. 그런데 이파리 숫자를 송이 다음에 3번부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째까지. 자, 꽃 피기 전에 이파리 숫자를 8장을 딱 맞춰서 꽃이 피게 만들면 지가 알아서 65개에서 80개짜리 포도가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뭘로 조절하냐? 아까 얘기했죠? 포도송이에 꽃송이가 본송이가 있고 어깨송이. 옆에 조그맣게 있죠? 조그맣게. 송이 다음에 옆에. 그게 어깨송이에요. 그 어깨송이를 활용해서 성장을 조절해서 8번째 이파리 크기 만들어서 꽃이 피게 하면 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 밭을 저는 3,700평을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저런 방법으로 수정을 시킵니다. 포도농사는요, 해마다 안정된 수확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농사에. 예? 왜? 나무에서 안 익으면 안 익는다니까요. 상품 출하할 수가 없어요. 서리가 와도 안 익어요. 낙엽 다 져도 안 익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히 좋은 상품을 달리긴 달렸어도 좋은 상품을 해마다 낼 수 없어요. 왜? 나무 능력이 세진 만큼 종족 보존 안 한다니까요.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 좋은 상품을 만들지. 그 다음에 알 섞기 해야 되죠. 넝쿨순 따야 되죠. 겨순 따야 되죠. 적심해야죠. 유인해야 되죠. 저는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일반 포도농사는 다 하는 거죠. 저는 사람 살 일이 없잖아요. 봉지 안 싸죠? 넝쿨순 안 따죠? 적심 안 하죠? 겨순 안 따죠? 알 섞기 안 하죠. 놀고 먹진 않죠. 꾸준히 다니면서 나무를 관찰하니까 얘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거 제 손 보세요. 농사꾼 손 같아요. 사람 농사꾼이라고 안 해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이런 거예요. 해마다 안정된 수확을 보장한다. 물론 뭐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고 일기가 안 좋으면 딸 수 없으니까. 꾸준한 상품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부 노동력만 가지고 농사할 수 있다. 그것도 유기농으로. 또 그 어렵다는 유럽종 포도들을 다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강포도는 이런 겁니다. 강포도 농사법은 화진, 열과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아니까. 그리고 수세를 조절해서 나무의 능력에 맞게 최대한의 열매를 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농약 쓰지 않으니까 몸에도 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퇴비 비료 쓰지 않으니까 뭐 돈 들어갈 게 없고 경영비가 안 든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강포농사는 자기가 배운 사람이 가서 해야 된대요. 자가 노동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3,000평, 5,000평. 가능하다. 이걸 익히면. 하루에 한 번은 포도원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거. 왜?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너무 부지런한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부지런하게 하고 일을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죠. 나무의 성장 원리나 뭐 그런 관계를 잘 알아야 꾸준히 나무를 보면서 서서히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바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날 할 것만 그날 하고 가야 돼. 내일 할 거 오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할 거는 오늘 하지 말고 오늘 할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의 변화 상태를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강포도 농사예요. 두둑 없애야 되고요. 두둑. 저는 두둑 없애라고 합니다. 두둑이 필요 없어. 왜? 두둑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가잖아. 지금 풀 관리도 안 되고 잡초 제거할 수도 없고 어렵죠.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고요. 퇴비나 영양제는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무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농사짓는 방법. 제가 나무 전정한 거예요. 전정. 일반적인 전정은요, 저 한 마디 사이에 눈 하나 남겨놔요. 하나. 근데 저는 지금 눈을 몇 개 남겨놓냐면 4개 남기는 거예요. 4개. 그럼 4개 남겨놓았다는 것은 4개의 순을 받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사는 한 눈 남겨놓고 한 순 받겠다는 거죠. 벌써 출발이 다르죠. 왜? 이 한 가지에 한 눈에는 포도송이가 2송이씩 거의 들어있어요. 그러면 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농사는 무조건 한 마디에 한 순 남겨놓으니까 짐이 몇 개 실렸어요? 2개 실렸죠. 저는 몇 개 실렸어요? 8개가 실려있죠. 그러니까 나무의 능력에 맞게
능력이 되면 8개 가지고 가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3개, 4개, 5개, 6개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나무에 24m입니다. 24m. 이 나무가 24m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능력에 맞게 그만큼 펼쳐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다는 농사 방법으로 농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곁순 따고 농구순 따는 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이게 다 땄잖아요. 저거 다 따야 되잖아요. 요 사이에 곁순 따고 농구순 따는 거 다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송이가 나와. 안속기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냐면 이렇게 이파리 숫자를 봐서 잎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자연적으로 수정하게 만들고 곁순 안 따고 덩굴순 안 따고 적심 안 하고 지가 완벽하게 포도를 익히는 방법을 농사하는 겁니다. 그런 농사 방법. 그걸 내가 논문에 발표했고요. 그 발표한 것이 구글에 올라가 있어요. 구글에 캠벨의 알속기를 하지 않는 자연수정 연구 치면은 제 논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그냥 대산농촌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제가 장학생으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시작해서 지금 했는데 거기에 그 재단의 그 연구 자료를 연구 기금을 받고 제가 발표한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벨의 캠벨의 알속기를 하지 않는 자연수정 연구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넝쿨순, 곁순 따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꽃이 폈어요. 포도송이 꽃이 폈는데 곁순 그대로 다 있고요. 넝쿨순 안 땄고요. 끝에도 안 집었어요. 그죠? 근데 꽃이 폈어. 포도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알속기가 필요 없이 60개에서 한 80개짜리 포도가 돼요.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고요. 그러면 8번째 이파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 8번째 이파리. 자 보세요. 송이 다음부터 센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그러면 꽃피기 하루 전날에 이파리 크기가 좌측에 있는 것처럼 자 손의 좌측, 동전의 좌측에 있는 이파리 크기처럼 딱 그렇게 되는 50원짜리 동전에 반절로 딱 짜게면 붙겠죠. 자기 엄지손톱 한번 보세요. 엄지손톱에 딱 덮으면 덮어지겠죠. 쫙 폈을 때. 요 사이즈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꽃피기 하루 전날에 이파리 크기가 저 정도까지만 성장하게 맞추면 된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이파리가 지그재그로 나요. 지그재그로 쫙쫙쫙 이렇게 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5번째 이파리 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파리가 몇 장인지. 5번째 크기 이파리가 손가락 안에 딱 들어오면 아 이건 8장짜리구나. 딱 척도가 생기죠. 척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손가락 하나 빠졌죠. 자 여기까지는 허용이 된다. 8장으로 쳐준다. 근데 여기보다 작으면 그건 7장이다. 이파리가. 그래 그 2송이가 안 되고 1송이짜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5번째 이파리 길이를 내 손가락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기준을 가지고 농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농사 방법으로 제가 새로운 농업을 이론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농사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강포도 농법입니다. 1:1 현장 교육도 시키고요. 또 공무원들도 왔다 가고 해외 농업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서 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도 포도 농사가 되니까 실제 그렇게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제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왜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전공이 자동제어예요. 근데 농사를 해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움직여야 돼. 요즘 뭐 스마트팜 얘기하는데 스마트팜보다 훨씬 쉬워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제어만 배우면. 자동제어를 배우는 기술 교육도 제가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동제어 교육 배우면 이거 하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물 주는 거. 저희 자동 물 주는 거거든요. 실제 이렇게 자동제어 교육에서 물 줘서 하우스 전체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요. 세상의 모든 생리가 다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잡초들이나 뭐 나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더라. 원리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34종류의 포도를 한 밭에 다 뒤섞여 놓고 재배하고 있어요. 왜?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심지어 잡초도 원리가 똑같은데 나무마다 다 특성을 달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리가 똑같아. 근데 뭘 다르게 하냐고.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다. 그걸 알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씨앗을 관리하는 거예요. 씨앗. 주인은 좋은 씨앗을 맺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과육은 자동으로 얻어. 복숭아 씨앗이 완벽한 생명체가 되도록 관리만 해주면 돼. 그러면 나는 맛있는 복숭아를 자동으로 얻어. 이게 원리예요. 원리.
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은 종족 보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뭐랄까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생육 관리를 통해서 씨앗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좋은 포도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농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농사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 가지기 바라고요.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작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재배 방법, 생육 원리 이런 것을 먼저 아는 다음에 그 작물에 도전을 하시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공한 농업인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